비시주 국경이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이른 올 여름 중 개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존 호건 비시주 수상은 지난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비시 국경의 규제를 보다 빨리 완화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며 올해 초여름으로 국경 개방 시기를 특정했습니다. 비시주는 지리적 특성상 북서쪽으로는 미국 알래스카주와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미국 워싱턴주, 아이다호주, 그리고 몬태나주와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 관광객의 의존도가 높은 비시주 입장에서는 현재 누구보다 양국의 국경 개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호건 수상은 현재 알래스카와 워싱턴 주지사들과도 국경 개방에 관한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당장은 아니지만 관광 산업의 회복을 위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경 개방을 위한 필수 조건인 백신 접종률의 경우도 비시주와 미국 주 모두 일정 안정 범위를 넘어선 상태라 이러한 가능성에 힘을 싣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비시주의 성인 기준 1차 백신 접종률은 현재 74.5%에 달하고 있고 워싱턴주는 71%, 알래스카주는 59%로 면역 인구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2차 접종률도 비시주는 7.5%에 그치지만 워싱턴주와 알래스카주에서는 각각 61%와 51%에 달해 국경 개방 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물론 국경 개방 문제에 대해 전국의 모든 주들이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린 일부 주에서는 아직 국경 개방에 대해 반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건 수상은 당장 내일 국경문을 여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9월까지 국경이 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의견도 있다며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사이에 중간 지점에 놓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호건 수상은 캐나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비시주 자체적으로 백신 여권을 도입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시주의 경우 이미 백신 접종률이 높아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인텐시브 없이도 85%에서 90%의 면역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시주 인테리어 보건당국 보건관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엘버타 그랜드 프레리 경찰은 지난 8일 켈로나에서 인테리어 보건당국의 알버트 드 빌리어스 보건관을 2건의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드 빌리어스 보건관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2년 7월 사이의 일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말부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는 현재 $1,500의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드 빌리어스 보건관이 정확히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드 빌리어스 보건관은 지난해 8월 인테리어 보건당국 보건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엘버타 북부 지역의 보건 담당관으로 16년간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테리어 보건당국은 켈로나와 캡롭스를 비롯한 비시주 내륙 지방의 공중 보건을 담당하고 드 빌리어스 보건관은 이 지역의 백신 공급 및 보건 정책 등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보건당국에 따르면 드 빌리어스 보건관은 휴직 처리가 된 상황이며 임시 보건관으로 수 폴락 씨를 임명했습니다. 한편 에드리언 딕스 비시주 보건부 장관은 드 빌리어스 보건관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인테리어 보건 지역 내 백신 공급이 계속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에서 미국 텍사스까지 하루 83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는 1,800km 길이의 초대형 송유관 연결 사업인 키스톤 엑스웰 프로젝트가 전면 취소됐다고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이 현지 시각 9일 보도했습니다. 장장 12년에 걸친 환경단체들의 압박 속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까지 허가 여부가 수차례 뒤집힌 끝에 결국 공식적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키스톤 엑셀 운영사인 캐나다 TC에너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한 결과 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결정했다면서 향후 천연가스 수송 저장 등 청정에너지 사업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슨 캐니 엘버타 주총리는 키스톤 엑셀 프로젝트를 둘러싼 상황에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감을 느낀다고 전했는데 캐나다의 대표적 산유지인 엘버타주는 $90억 규모의 이 사업에 $15억 투자하며 의욕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미 행정부가 이 사업을 허가한 건 지난 2008년입니다. 이후 환경보호단체들은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준다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11월 사업이 불허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이 사업을 재허가했는데 올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이 결정을 뒤집고 사업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키스톤 송유관은 현재 3단계 구간까지 건설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키스톤 엑셀 프로젝트는 기존 파이프라인에 엘버타주와 미국 네브라스카주를 연결하는 4단계 구간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두 지역을 더 짧은 경로로 연결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기후변화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됐었습니다. 외신은 환경론자들은 송유관 건설이 석유 대량 소비로 이어져 결국 지구온난화를 앞당길 것을 우려해왔다며 운영사의 사업 철회 결정은 새 송유관 건설을 10년 넘게 반대해온 환경론자들의 승리라는 반응을 보인 한편 석유 사업의 우호적인 보수 진영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경기 부양책 추진으로 원유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걷어찼다는 것입니다. 미 상원에너지위원회 소속인 존 바라소 공화당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키스톤 엑셀 송유관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수천 개 없애버렸다며 백악관은 유가 등급은 외면한 채 송유관의 사망만 축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시주가 산림 파괴 논란이 있는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 노숙림 벌채를 중단합니다. 존 호건 수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원주민 지역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밴쿠버 아일랜드 동남부에 위치한 산림에 대한 벌채를 앞으로 2년 동안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레이크 코이천 부근 센트럴 월브라운 밸리 지역의 1,150헥타르에 달하는 산림과 포드 램퓨르 근처 페리 크릭의 884헥타르의 산림은 최소 2년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7일 밴쿠버 아일랜드 남부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후아이앗과 디티닷 그리고 파치닷 등 3개 부족은 그들이 이 지역 산림에 대한 장기적인 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2년간 벌채를 중단해달라고 주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에 앞서 페어리 크릭 지역에서는 벌목을 막기 위한 시위가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고 RCMP는 지난 5월 말을 시작으로 이 시위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최소 194명의 시위대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호건 수상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원주민 사회와 화합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원주민 세 부족의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이 지역의 시위도 평화롭게 종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00헥타르가 넘는 산림에 대한 벌채가 향후 2년간 중단되면서 비시주의 주요 산업인 임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건 수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주민 부족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큰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에 대해 인정하며 산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비시주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임업의 방식을 한순간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정부의 발표 다음 날인 10일 빅토리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노숙림 벌채 중단이 비시주 전역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도로 점거 시위가 진행됐으며 스커미시 원주민 부족은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스커미시 영토에 대한 벌목도 2년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